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며 한 충격적 발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강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 5부장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1시간 반가량 나눈 대화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남겨뒀다며 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력 순찰 또는 위협 사격을 하라는 말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하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처음 1시간가량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 되기를 좋아하면서 대기업을 잡는 민주당을 찍는다 같은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침체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해 주시나 했는데 2에서 30분 정도 집행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왔고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후배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곽 사령관이 인원 요원 끌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맞습니다 의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전체 화면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박 사령관이 무슨 화면을 보면서 서서 이제 계엄 상황에서 예.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한 거하고 좀 연결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세요. 보통 의원이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네네. 주십시오. 인원이나 군에서 인원이나 요원 그러면은 대개 군인이 군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군인들끼리 얘기할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유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럴 때 저 인원은 아주 유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렇게 군인이나 군 관계자 뭐 예편한 사람도 쓸 수 있지만 군인이나 군 관계자들이 보통 군인이나 군 관계자를 지칭할 때 인원 또 특수전 부대니까 뭐 707 같으면 요원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고 어쨌든 군에서 통상적으로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때 인원이나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그러면은 통상 민간인을 지칭할 때는 인원 숫자,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할 때 쓰지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군이나 군 관계자들을 얘기할 때 인원 빼내, 요원 빼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저도 군인들 그 맥락을 배제하고 네. 인원이란 말은 네. 이렇게 뭐 군에서 쓰지 않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원 요원. 요원은 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썼거든. 유튜브에서 그 말을 쓰니까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내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곽 사령관이 쓰셨잖아요 그 말을. 그때 그 인원이나 요원이라는 말이 그게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자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칭할 때 인원 요원하고 입에서 탁 나온다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뭐 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네, 이제 슬슬 정리하실. 네네네.
다시 그렇게 영상을 확인해봤을 때 증인이 워딩까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인식하셨던 내용이 박선원 의원이 의원들이라고 해야죠라고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용어는 정정했었는데 사령관님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거는 박선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증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인식했냐라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 말을 뭐 저한테는 그 말이 크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뭐 의미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이 뭔가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령관님께서 말을 정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뭐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할 때는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엄법에 근거해서도 하는데 계엄법 7조에 보면은 계엄이 선포되면은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그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고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또 8조에 의하면은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행정 업무잖아요. 그럼 계엄법상 이거를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이것만 가지고 봤습니까? 포고령만 가지고? 포고령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저희끼리 그 당시에 법적 지식은 저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봤을 때 포고령 2항을 보면은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거는 사물을 가져오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포고령의 내용을 대 보면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척결한다든지 거기서부터가 저희는 포고령하고 맞지 않는 지시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임무에 하달된 거는 포고령 이전의 사안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사안. 주인의 증언을 공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도 뭐 뭘 들고 오라 이런 지시는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은 가져올 수 있느냐 네, 했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동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상부 이를테면은 뭐 참모장이라든지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뭐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 부분은 정성호 처장이 그건 아마 내려와서도 그러니까 통화했을 것 정성호 같습니다. 처장이 그 당시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검토냐 빨리 명령 이행해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주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느 아까 지금 진술한 네. 거를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뭐 그렇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내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분에서 보통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에 가서 그 지점이나 거점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뭐 정말 거기서 무슨 뭐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보통은 그 임무를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법무 검토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신문 뭐 더 하실 거 없으시면 제주 신문.